네, 반갑습니다. 사실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용역과제인데 우리 고려대 연구원에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 굉장히 요구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동국대학교 학교 종합안전연구소인데요. 사실 이 문사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되가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9월로 소급해서 적용되고 한 학기는 그냥 세팅하는 작업이었고, 사실상 작년 24년 과제를 받고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상 1년 이제 과제를 수행한 거죠. 근데 저희 이 연구소는요, 사범대학 교육연구원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 주제를 접게 된 거는 이전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통합되기 전에 대학 정책중점연구소 사업으로 9년간 교원정책중점연구소를 수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9년 사업 끝나고 주제가 연속적으로 되지 않길래 우리 내부의 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주제를 바꿔서 새로 지원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소를 벌써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연구소 확산 사업 같은 경우 성과 발표,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10번 정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요 과정을 이전에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좀 흥미롭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소는 세월호 비극이 있었던 게 2014년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교육부에서 소위 뭐를 만들었냐면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3년도 개정안이 지금 발효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7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마 모실 수 있을 겁니다. 생활안전 첫 번째가 이제 시설이나 제품, 학교에서 이제 불량식품 그걸 얘기하죠. 그 영역. 그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교통안전이죠. 학교 내, 학교 밖.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학폭, 그다음에 성폭력, 자살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약물, 사이버, 과의존. 이거 약물 중독하고 그다음에 사이버도 이제 중독이라고 이제 카테고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난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화재, 사회재난, 자연재난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직업안전 관련된 거, 일곱 번째는 응급처치. 여기는 이제 우리 사범대에 들어와 있는 교육과정 중에 예비교사들은 당연히 심폐소생을 하잖아요, 지금. 그게 이 규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요, 사실상 교육부의 연구소 지원 사업의 주제 영역 중에서 학폭하고 자살은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영역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저희들 연구소가 관할하고 있고, 저희들 정책 과제 개발 파트너는 교육부 학교 안전정책과입니다. 이전에 교원정책 중점연구소 사업할 때는 두 군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 중에서 유형별로 보면 탑다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탑다운 형태의 연구소의 강점도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단점이라고 그러면 사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주제를 갖고 우리 연구 역량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주제를 하잖아요, 그죠? 강점은 이제 사실은 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면 좋으니까 어떤 편한 면도 있어요. 그 주인과 노예의 변칙법처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구소 사업을 작년에 탑다운으로 5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5개를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대체로 교원정책 중점연구소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1년에 5개 내지 6개, 그리고 기본과제, 이슈페이퍼라는 유형 같은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편의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말고 이제 저희들 이슈 페이퍼 형태는 하나 하긴 했어요. 예, 그걸 저희들 뺐습니다. 연구소 소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로 이제 여기 오른쪽에 박스에 있는 4가지 유형의 영역들이 1년마다 받는 과제가 대체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 했고요. 대체로 여러분들 학교 안전 그러면 안전교육 프로그램, 그죠? 그러니까 학교 내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여러 가지 재난 부분, 그죠? 그 다음에 각종 인프라 중에 보면 안전 관련 법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주제로 보면 이미 인복합적이에요. 제가 교육학과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 전공이 교육 철학입니다. 근데 교원정책 조치연구소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동안 계속해야 하는데 우리 제자들 위해서 이렇게 과제를 수행을 해왔는데, 아무튼 주제 자체 인복합이고요. 저희들 우리가 자문으로 받는 그런 전문가들도 심지어는 화재 방제 전문가들, 그다음에 법 전문가들, 교통 안전 전문가들 다 이렇게 위촉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내부에는요, 연구교수 박사급 3분하고, 그다음에 석박사 과정 4명, 그다음에 매칭 펀드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조계 1명, 이렇게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5개의 과제를 받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아직도 학습 중이에요. 그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행히 첫 번째 해 받았던 많은 과제들이요, 실제 세부 전문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약간 개념적인 연구, 정책 기본에 관한 부분은 많이 저희들이 다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다뤄서 조금 뭔가 공부가 되는 유익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 안전 사고 예방 기본 계획 수립인데, 이 부분은 교육부의 학교 안전 정책과가 3년마다 한 번씩 우리 학교 급별, 그다음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안전과 관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행히 2022년부터 24년까지가 끝나고 25년부터 3년간의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들 힘만으로 한 게 아니고요, 학교 안전 공제 중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대체로 위에 보면 이제 3차년도 때 과제가 있고, 밑에 4차년도 저희들이 수립 내용에 포함시킨 내용인데, 거기 보시면 특이한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지능형 통합 안전관리 부분에서 빅데이터 AI 기반 안전 사고 예측 모델 같은 거, 그 다음에 현장 중심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특이한 사항을 보시면 시도별로 안전 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능동적 재난 대응, 요건 이제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능동적 재난 관리 체계 구축,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에서 특이한 사항을 보시면 법령 개정. 지금 현재 학교 안전법이 있지만 학교 안전 관련된 법이 한 20개 정도 있어요. 이거를 단일화 일원화하는 게 일단 기본 계획에 우리가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 기본 계획을 만들 때요, 비전, 목표, 그 다음에 이렇게 8대 중점 과제 및 실천 과제 이렇게 기본을 만들고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 인쇄를 해서 각 시도교육청 학교별로 이렇게 배포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말 그대로 그런 정책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했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사실상 기대 성과 확산을 보시면 전체 8대 중점 과제와 세부 과제를 통해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안전 관련 과제들을 저희들이 제시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요, 이것도 사실상 기본 개념에 대한 연구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국가 안전 위기 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갖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각 부처별로 거기에 준해서 연역적으로 도출된 여러 가지 재난관리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는요, 학교 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 상황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올해 이제 새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9월쯤에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 법규, 위기 유형, 그다음에 관리 체계 내 전개 양상, 위기 관리 기본 방향 이런 거를 추가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 노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쇄해갖고 이것도 시도교육청 각 학교별로 다 배포하는 그런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교육부 쪽의 정책과 이제 현 정부는 좀 낯설입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유보 통합이 국가 정책 아젠다에 들어갔습니다. 유보 통합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통합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근 15년 이상의 오래된 쾌쾌 묵은 국가 과제인데 이번 정부가 과감하게 이걸 시도를 하면서 사실상 교육과정도 동일하고 막 그런데 이거를 통합해야 된다는 게 이제 유보 통합인데 이게 저희 안전 쪽 관련된 건 뭐냐면은 바로 공제 사업이 있어요. 공제 사업을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안전사고 벌어졌을 때 보험사의 그 보험 지급과 마찬가지로 약관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걸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통합하는 건데 지금 현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공제가 따로 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초중고 관련은 학교 안전 공제 중앙에 관할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안전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뿌리 깊은 이게 뭔가 있죠. 이혼하는 게 이유가 있고, 근데 이거 통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들 과제가 어떻게 이거 통합하려면 어떤 모델이 가능할까? 통합이 가능한가? 통합했을 때 어떤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학교 안전공제제도는 학교 안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안전공제제도는 명료한 보육법이 있습니다.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의무 공제여서 굉장히 법적 안전성이 강해요. 근데 어린이집 공제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안전성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하려는데 법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해요.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실상 어린이집 공제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교육행정학 전공의 교수님이 이사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분이 있어서 제가 자주 만나면서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고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발달 단계에 따르면 보육아들이 다치는 부위나 다치는 유형하고 학교 뛰어다니는 애들이 다치는 유형이 다를 거 예상되잖아요. 이미 다릅니다, 많이. 그래서 어린이집 공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주장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저희들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제안을 한글로 거쳤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부스러운 당신들이 판단하라고 제가 던졌는데 예를 들면 현행 유지를 모델로 하는 것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안전공제 중심으로 통합하자. 이건 이제 어린이 공제도 굉장히 반발하는 부분이었죠. 특수성을 좀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 이원화해서 통합 모델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한 지금 부가족처럼 연령별 사고 유형이 다르니까 어린이 공제에 뭡니까? 자율권을 주고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럼 이제 행정적인 효율성은 좀 떨어지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모델 중에 이혼화를 유지하되 어린이집 안전공제 역할을 확대해 주는 거. 근데 위에 한 지금 부가족의 약간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보 통합 관련된 안전 관련 이 제도를 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나름대로 실제 부분의 차이점을 좀 드러내고 정책적으로 이거를 반영하도록 저희들 모델을 제안했다. 그런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대학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여기도 대학이고 저도 대학이 있지만 고등교육법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각 대학도 학교 내 안전사고, 감염병 확산, 범죄 등과 관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마다 행정직 기구 중에 시설 안전팀으로 대체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 대학도 학교 시설 안전팀 총무가 아니죠. 어디죠? 예, 총무팀 아니고 관리처죠. 대체로. 저희도 관리처인데 관리처 산하의 시설 관리팀에서 대학 안전을 관할합니다. 근데 상당히 형식화되어 있고 요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세계대학을 뽑았어요. 이제 약간 이제 학교는 숨겼는데 서울 시내 사립대 2개, 지방의 국립대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관리자들, 담당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실제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사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체 분석을 따르면 이제 예를 들면은 형식화되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서 예역들 그냥 복사해서 붙이라고 막 이래요. 보고서 만들 때. 그래서 또 하나 뭐 저기 매뉴얼 내용국 중에 보면 실험실 안전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부에 이미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 그다음에 대학별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 대학 안전관리 계획도 찾아봤습니다. 일본은 뭐 원래 위기 대응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선택했고요. 미국과 독일 했는데 각국별로 우리보다 뭐 더 훌륭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실제 국가별 뭡니까 특성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있는 매뉴얼을 현실적으로 잘 적응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실체적으로 운영한다 하냐 이게 핵심적이었다 이렇게 연구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선 방안을 반영한 안들을 교육부에 전달하면서 그다음에 각 대학의 또 내용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고려대도 저희들 사례로 저희 인터뷰하고 왔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인데요. 체험형 안전교육 실패, 그다음에 효과성 분석.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아마 아신 분도 아실 텐데 2016년에 교육부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각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혹은 지자체 별도 시설에 체험형 안전교육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4개 유형이 있는데요. 종합형, 소규모형, 이동형, 교실 대학교 104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학생들이 체험하고 실제 교육적 효과가 있냐? 이거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이니까 이미 연도가 거의 8년이 지났잖아요.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죠. 다행히 저희들 연구할 때 초등학교 5학년 이상 672명의 설문을 받았어요. 상당히 저희들 응답률이 높아서요. 굉장히 공모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내에서는 우리 학교안전정책과에서는 국감을 대비한 기초자료를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그 체험형 안전시설 막 투입을 했는데 실제로 효과 있냐? 다행히 효과 있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다행이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탑다운 형태 연구기관이니까 교육받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행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분석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뭐 그 분야를 보면 여러분들 대체로 지식, 태도, 실천, 흔히 지식, 태도, 기능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세 영역별로 효과 있냐 해서 우리 측정을 했는데 시설 유형별로 교육 효과 차이가 좀 있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반복 교육이 효과 있었다라는 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를 이제 저희들 제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종합형 같은 경우에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5개 광역 지자체가 있는데 여기에 1개 이상의 설립을 장려하는 걸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교육 격차 해소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걸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 관련된 전문 교원이 뭡니까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 그다음에 학생들의 지속적 참여 유도, 그다음에 효과성 평가 이후에 환류 체계를 처음으로 저희들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였다. 저희 그렇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5개 연구를 저희들 작년에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2차 연도 결과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